TF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황운하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 나왔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봉지욱 기자도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예, 선관위 사태요. 예, 네. 지금 송 의원께서 선거제도 개혁 TF요? 네,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선거관리제도 개혁 TF 단장을 선거관리제도 개혁 TF 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장이시고 네. 그럼 거기 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부단장으로 김영배 의원 그리고 박상혁 우리 정책수석 부위원장 들어가 있고 간사로는 이해식 의원 들어가 계시고요. 네. 그 외에 네 분 의원님이 같이 단원원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니면 그동안 쭉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선거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선거관리제도 자체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저희 TF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방안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의원님이나 이 TF에서 할 수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야죠. 저희 당이 이제 거기까지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독립성을 갖고 오면서 쌓였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해야 하는 데까지는 헌법 개정까지도 같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아 근데 개헌은 뭐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죠. 선관위가 지금 이제 여러 그 법원과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3인 3인씩 해서 구성되고 있는데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부 비상임으로 거의 돼 있어요. 네. 상임위 빼고는 그 점에서 책임감을 갖지 않는 제도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사무총장 이하의 직원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인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헌 필요성 당연히 있는데요. 당연히 제 있죠. 말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바꿀 부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구분해야 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예.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 헌법 개정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정도까지는 가령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선거관리 현장의 선거관리 자체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책임을 좀 법정화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문제를 같으면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그 문제는 예. 애초에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50%로 해놨는데 아, 예, 그거를. 예. 다른 나라 보면 70%로 하는 영국 같은 건 70%, 미국 이거 같은 건 법으로 100%. 안 해도 그거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그게 당연히 사실은. 맞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 그거 네. 법으로까지 사실은. 예. 맞는 말씀이시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예. 하고 예. 또 하나는 투표용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심이 많이 생기고 또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투표함 관리 자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또 소쿠리 뭐 그것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정도는 선거관리 자체 내에서 명백하게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국적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좀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전형적인 정치적인 말이죠. 그게 첫째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불가능하고 둘째는 그게 현상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뭐 자기가 선거에 별로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예. 올림픽공원 그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주 기자께서는? 아니 지금 어제 총학생회 시국선언 보니까 어찌 됐건 그 극우 진영과는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있고 내란 세력에게 말하자면 이용당한 선관위 자성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예, 예. 그 지금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정권, 투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일이었는데 그 다음번에 보여준 행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 자제하자. 그리고 뭐
뭐 부정선거 그리고 음모론, 빨갱이, 색깔론 자제하자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 가서 진을 치고 있고 지금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난 주말하고 좀 양상이 많이 바뀌긴 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난 주말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긴 했으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도 좀 현장에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긴 소통을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네. 의견도 있고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장까지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아, 굉장히 괜히 또 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예, 예. 그러기도 예. 했고 간 의원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실제로 가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의원들께서 공식적인 어떤 과정으로 간 거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적으로 여러 가지 거의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우려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 시위가 잦아들 것으로 봤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와요. 뭐 네. 전주에서도 맞습니다. 있었고 예. 그런데 아니 그 많은 선관위 직원이 선거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좀 과언이지만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선거 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상 그 당일에 투표관 그 관리, 선거 관리 여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 좀 많이 치우쳐 있어요. 예, 선거법 위반 단속.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권력 행사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 실제로 정말 정작 중요한 투개표 관리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맡겨놓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번에 갇혀 있는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도 뭐 선관위가 문제라는 거는 지금 공감을 보이니까 네. 개헌을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령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건가요?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상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아, 그것도 다 개헌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예. 하나는 선관위는 거의 개헌사.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개표 관리 자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좀 주는 그런 먼저- 쪽으로 개헌을 네,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원이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일하는 것만큼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상근직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판사들 혹은 빼고. 대법관이 이렇게 겸임하는 거를 이제 끊고 그렇죠.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지역선관위원장을 그 지역의 판사들이 맡잖아요. 맞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대법관, 그리고 송파는 그 고법부장, 강원도 고법부장입니다. 그 동네. 강원도 우리 선관위원장은 이제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 하고 네. 원주 선관위원장은 원주지방법원 법원 지원장이 예, 하고. 예. 저 근데 이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한다면서요. 그냥 와서 회의하고 그냥 간다면서요. 그 실제로는 그 사무국장, 사무총장 아래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께서 직원들이랑? 다 하는 이 거예요. 판사들 돈은 얼마씩 받어요? 거마비는 얼마나 받아요?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많이 받을 거요? 아니요, 진짜로. 겸임하면 많이 받아.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그리고 와서 들러서 회의한다고 하는데 상황 파악을 못 해보고 그냥 앉아있다 가요. 나머지는 총장이나 차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뭐 네. 돈 얼마 받는지 중요한데 출장 나만 비용이 궁금해? 어쨌든 굉장히 모르겠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네. 예, 그런 국민들이 그런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선관위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아요. 예, 1,500명 정도 돼요. 1,500명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아무도 감시하는 조직이 없고 예. 뭐 선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외부의 감시, 비판 이런 데 좀 자유로운 영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돼서 세금이 너무 낭비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이제 많아요. 황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 직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중앙선관위 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예, 현장 일선에 인력. 내려가서 거기서 관리했어야 되고 음. 이번에도 송파구 같은 경우에 송파구 선관위에서 판단을 직접 해가지고 송파구 전체로는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남은 예. 쪽에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예. 그거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 판단을 안 하고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기다리다가 4-5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우저자체 이렇게 돼 예. 있어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돼 있고 네.
자 현재 그 기초 단위에서 발생하면 도선관위를 보고를 해서 도선관위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한 다음에 네.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행동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좀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머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일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김어준하고 어디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큰 모임, 작은 모임, 아주 작은 모임까지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선거법 위반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원이 집중되고 그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쪽은 안 가. 나하고 김어준한테만 쫓아가서 모든 걸 녹취해가지고 고발을 해요. 웃으면 안 돼, 항우나 선배님. 근데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갔어. 받으러 갔는데 저의 모든 행적을 다 녹취를 떠가지고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 선관위 직원한테. 그래서 나 말고 김어준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언론인 한 적이 있냐? 조갑제 했냐? 정규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대요. 역사상에 있냐? 그런 거 없대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면서 제가 욕을 좀 했다. 어떤 선관위의 누적된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 같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도 있고 이것이 쌓이다가 이번에 그것이 이제 큰 사단이 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죠. 예. 잠깐만요. 그 선거제도 네. 관련해서 네. PF 하시니까 선거관리제도입니다. 예, 관리제. 선거제도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던 제보가 뭐냐면 이제 전국 요양원에 네. 우리 어르신들이 한 70만 명 어. 계신데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 투표를 했다고 우편 투표로 한 명이에요. 우편. 예. 근데 그 요양원은 극우 기독교가 이제 운영하는 곳인데 또 그런 문제. 자식들이 그걸 몰랐다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데 투표를 어떻게 하냐. 투표를 했대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게 지역은 실어 나르기. 아니 그게 이른바 고소 투표죠. 지금도 고소.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치산자나 그렇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달 고부분은 그게 사실상 그런 요양원의 이제 실질적인 관리자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의 작은 지역에서는 그 몇백 표 가지고 갈리. 실어 달리기 그 네. 아주 커. 일본 같은 데는 실제로 지자체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차량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이 그 장소 가가지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어떻게? 그거는 이제 네.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가 어떤 경도 같은 건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치매에도 있어서 등급이 있어서. 그걸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선관위라고 하긴 그렇고 네.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직접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요. 예전에 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지. 윤석열의 절친 우사장, 강릉 우사장이 그 선거관리 네, 네. 위원이었거든요. 그걸 마음대로 합니다. 지역 유지들하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을 가지고 위원을 꾸려놓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밥 있어요. 먹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지들의 친목 단체 형태로 예. 운영되거나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투표권을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것도 또 네. 지금 근데 얘기 나오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차제의 부분은 또 저희들이 대대적인 좀 개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 예. 결론을 국회 논의에 맡기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만 할 것이냐.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좀 변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예. 종전에는 이제 인권 침해 우려가 없고 뭐 검찰권 남용 우려가 없고 또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외적으로. 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한 1월 달까지.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주권자 시민들의 어떤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매듭짓냐 하는 문제인데 예.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전에부터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사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사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떼내서 검사를 이제 기소기관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핵심인데 사실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검사 수사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데 안 됐었잖아요. 네, 안 됐죠. 지난번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 빨리 형사법 개정을 마련해 놓자.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도 해야 되고 법사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 놓자 했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되는데 마침 그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좀 심도 있게 연구 많이 해오신 이제 한인섭 교수님이나 한동수 변호사님, 서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주도 형사소송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토대로 민주당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그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지 않고 네, 거기는 보안 수사 이제 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그렇죠. 걸로. 거기에는 예,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논란이 되는 대통령께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전권 송치주의 부활을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권 송치주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게 혐의가 없다 생각하면은 종결하거든요. 이거를 종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게 송치해라. 네. 이것이 전권 송치주의입니다. 네. 예, 전권 송치주의는 지난 21년인가에 그 폐지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독자적인 종결권을 부여하자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때 그것이 결론 지었던 것인데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권 송치주의 부활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안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뭐 동호반복인데요, 사실은. 예, 예, 그 예. 보안 수사권 두느냐 안 두느냐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토론이 있고 예를 들면은 박찬훈 교수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예. 박찬훈 교수가 최근에 또 SNS에 적극적으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논리를 보면 물론 기존의 쟁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맞아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송치도 안 되고 보안 수사권도 안 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 교정할 수가 있겠느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 예, 그 우려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박찬훈 교수의 글을 보면은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권한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우리가 그 이렇게 논쟁을 뭐 한번 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또 쟁점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대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제도인지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겁니다. 예. 박찬훈 교수님 글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예. 그분은 검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교조주의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검사가 황운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왜냐면 그분이 여기 없으니까.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 예. 물론 검사가 기소권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죠.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것이 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통제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또는 수사주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통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박찬훈 교수 생각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미법계의 검사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박찬욱 교수가 말씀하시는 검사제도는 그 대륙법계,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검사제도가 탄생한 연원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뭐 이렇게 볼 수 저 있는데 얘기하면요. 저 얘기하면 황운하 의원은 3박 4일 동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을 네. 또 저기 뭐, 송현께서도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지금 저희 당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진보 진영에는 민주당 지지자 이 안에서도 보안 수사권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대다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안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 맡긴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보안 사건을 없앴을 때 완전 없애는 게 이제 그 전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디테일한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것이 이제 좀 더 고민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좀 더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지금 당장 법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저희 민주당 내부에 그리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그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맞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것 25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취재할 때부터 황운하 의원을 그때부터 뵀어요. 25년 네. 전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이 이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네. 10월 달에는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줘가지고요. 근데 10월 달까지 출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건 또 좀 짚어봐야 됩니다. 검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직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준비하고 제도 개혁하고 아까 형사소송법 준비하고 그러면 한 6개월 더 필요한데 그 얘기가 나와서 10월 달부터 출범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죠. 이게 일종의 태업과 같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맞아요. 것이 검사 그 보안사 문제도 그 보안사 요구권이나 뭐 재수사 요구권으로 그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과 검사가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예, 이제 박찬욱 교수가 아주 그 좀 극단적인 사례, 예외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러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보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 실질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빨리 하자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황운하 의원님은 이제 계속 걱정해서 디테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걱정하시는 분은 주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달에 공소청하고 중수청에 출범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작동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든 뭐 저희 원내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것을 그 이상으로 늘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네. 얼마나 우리가 임팩트 있게 준비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래도 늘어지게 된다면 한 번 늘어지면 더 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검사들이 네, 그런 거죠. 관련해서 사보타지를 이전에도 21년 이후에도 사실 그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뭐 이런 데는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게 한다는. 지금 그래요. 지금 형사사건 처리도 안 돼. 지금 경찰서 가보지 않습니까?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보내잖아요. 검찰로 보내는데 서류 하나 오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검찰 사실은 외근뿐만 아니라 야근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 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검사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서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밀려고 하고 있어요. 검찰, 경찰 제대로 지금 예, 근데 의도적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공수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예. 그 기소 전환되는 그때까지 사실 거의 손 놓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건 맞는 건데 같고 네. 손 놓고 있는 입장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에도 공수처 출범해야 어떻게 할지를 자기들도 알 수 있어서 그런 것 때까지는 적절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찬반이 이렇게 갈리는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정리된다고 하시니까 알겠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대통령이 만약에 또 들어오고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씨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오면 사실은 중수청을 장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을 쥐락펴락 해가지고 표적 수사, 보복 수사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제도도 세상에 그 완벽하진 제도가 않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안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쟁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황운하 의원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맞는데 그거는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고, 검사들이 그동안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그 악행들이 있으니 이 지점은 틀어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돌고 돌아 같은 얘기인데. 저희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허무해요 민주당에 사실은. 보면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서 네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인정 못하겠다는 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안 사건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남용될 우려가 높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중수청도 물론 이제 대통령 윤석열 같은 사람, 뭐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장악을 하면은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나 뭐 어쩐 데든지 완벽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볼 때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는 거거든요. 네. 영장 청구권이 없고. 예.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다 갖고 있던 검사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영장 청구도 가지면 빼놓으니까. 그 남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저는 그 단어가 꽂히던데 업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검찰의 업보다. 업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선택의 문제인데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맞아요, 밝혔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검찰권을 그렇게 하면 되는 갖다가 거죠. 어떻게 썼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예, 봤잖아. 뭐 초가상간 태운다고 빈대 몇 마리 잡자고 그랬는데 그 빈대 몇 마리가 대선에 개입합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 대선 때도 검찰이 개입해서 성남 FC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거를 재수사를 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안 수사로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에 개입하고 이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 뭐 일단 못하게 해야죠. 너무 큰 그 부작용이 크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잘못 김학의 사건 같은 것도 보안 수사로 덮 그렇죠. 이 얘기하면 3박 4일이 방송 안 끝나고 저하고 3박 4일 예, 얘기하고 따로 가자고. 아니 주기자 라이브 주기자 라이브에서 하면 되잖아요. 주기자 라이브 오랜만에 만났어. 3박 4일 지금 봉지욱 기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윤석열 그 뉴스타파 명예훼손 재판 이거 예. 뭐 짧게 하시죠. 예,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단은 상황인지. 이거 보기 전에 음. 어제 법무부에서 그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네, 그거. 영상을 공개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되게 흥미롭던데 우리가 이거 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예. 이 보시면은 법무부가 생각보다 공개한 예,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네. 약간 두 평 남짓 되는데 예. 예, 뭐 선풍기 한 대 있고 이제 한 명 누우면은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윤석열 씨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방은 아닌데 저 방은 같은 아니다. 사이즈의 그렇죠. 동일 조건의 네. 방에 있다라고 뭐 저런 뜨거운 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예, 한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왜 공개했냐면 그 방 세 개 쓰고 있다 네. 그거에 대한 반론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음. 여러 제보를 받아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방 세 개를 독방 세 개를 터가지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움직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이제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뭐 이제 법무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건 복수의 제보인데 최근에 거의 있었거나 계셨거나 거기서 무슨 소위 말하는 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도관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거 있잖아요. 소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사소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동을 청소하시는 분들 사소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복수의 제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저건 이제 변론으로 치고 저런 방에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 윤석열 씨가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 있잖아요. 저랑 뉴스타파 기자들이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10번 불렀는데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저께 나왔는데 그저께 월요일에 본인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 있잖아요. 거짓말 대선 때 거짓말해서 네.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 결심 공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뉴스타파 보도 그런 허위 보도 얘기를 하다가 안 그래도 내가 내일 거기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윤석열 씨가 그 저희 재판에 나온지 몰랐죠. 근데 그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내일 나갈 거라고 한 거예요. 그 선거법 위반 네, 사건에서 내가 내일 나갈 예. 거야.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왜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방이 보니까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한 나와 있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그제 오전에 나왔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본인이 그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자기 그 보도 있잖아요.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못 봤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난 지금도 내용을 모른다. 모르는데 피해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런데 내가 못 봤는데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마타도였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혼자 얘기를 하다 갔는데 120분 동안 얘기했어요? 2시간 가까이 혼자 아이고, 얘기를 하다 갔는데 여전하네요. 참 예. 말이 많네. 예. 말이 많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달라졌던 것은 제가 보니까 이 말투 있잖아요. 네. 말투나 지금 살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한데 그러겠죠. 거짓말은 진짜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게 이거를 못 봤다고 하는데 이 기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나 그 보도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마타도였어. 보도다. 그리고 난 이렇게 우리 이제 저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있나요? 그랬더니 아 그런 적 없다.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도 받은 적도 없는데 그거 뭐 내가 아마 그 처벌을 뭐 하라고는 얘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혼자 계속 하다 가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2023년 9월에 압수수색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금 3년 좀 있으면 3년 되잖아요. 이제 증인 7명, 6명 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100명 신청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언제 결론 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안에서 이 재판이 안 끝나요. 잠깐만요. 7명 했는데 100명 더 해야 된다고요? 100명을 하겠대요. 왜 이게 그렇게 많은 아니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뀔 네. 때까지 하겠다 이거죠. 검찰이 네. 근데 법원에서 그 증인을 100명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주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판사들이요. 제가 이제 네. 재판을 가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겠다. 판사가 이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 네. 않는 그렇죠. 안 냅니다. 그 인사 때까지 기다렸지 몇 증인을 번 다 바꿨어요. 받는 거는 네. 자기가 그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렇게 다 받아준 거예요 지금 판사가? 일단은 100명 중에 한 30명 받아가지고 어. 30명 해도 30명. 아니 30명이나 윤석열 7월 7일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예. 이는 또 어제 나온다고? 말을 다 못했어요 그저께. 120분 했는데 네, 말을 다 못해가지고 한 번 더 나와 한두 번 더 나와요. 선관위 직원이 저희 쫓아다녀가지고 기소한 사건 정말. 12년에서 14년 걸렸어요. 하긴 또 그. 근데 그 그리고 그렇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재명 정권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많은 게 변했는데 하나 안 변했는데 언론 지형은 너무 안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 5곳과 뭐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해간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사건에 드디어 그 피해자 윤석열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이 증언으로 나와서 기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이날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 본인이 2011년 대검중수부 중수이과장 저축은행 주인검사를 했을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느냐 박영수의 청탁을 받고 그렇죠. 그거였는데 이날 뭐라 그랬냐면 박영수에 대해서 청탁을 받았냐고 이제 저희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예. 그 둘이 각별한 사이 아니고 각별한 사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맞겠죠. 예.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전화해서 내가 누구 선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 안 하시고 워낙 또 발도 넓고 하니까 박영수 변호사는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아는 후배가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간다는데 잘해줘라. 그게 청탁 아니에요? 친절하게 해줘라. 예. 이렇게 얘기한다. 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예.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뭐 거예요. 워낙 많이 했. 그럼 사실상 시인 아닌가 그러면? 시인한 거죠. 근데 예. 왜 이렇게 얘기했냐 보면 확실히 이게 법률 기술자게 뭐냐면 그죠. 마지막에 그렇지. 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박영수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 사건 재판이나 수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위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박영수가 수시로 전화해서 친절하게 해줘라,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거 전화했는지 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평소에 박영수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이 사람 봐주라고 그때 나한테 전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전화는 했는데 전화는 했는데 좀 그럼- 친절하게 해줘라 이 정도지 뭐 네. 봐줘라 이건 이치신 것 같은데 딱 집어가지고 법률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게 법률 기술자잖아요. 근데 저런 워딩에 대해서 기사 한 줄이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안 뭐 저희가 나와. 물어보잖아요. 원래 안 나와. 네가 다 해. 박영수가 그냥 뭐 조우영 씨가 뭐 대장동 대출로 담순 참고인인데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박영수한테. 수사 대상이 아닌데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저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준 거냐라고 그랬더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거짓말을 생각하냐면 조우영 씨를 처음에 아예 모른다고 했다가
그 사건 내용 내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 사람은 와 진짜 엄청나게 뛰어난 거짓말 법기술자구나. 아니 근데 요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요. 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네.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잖아요. 네. 397억 원. 예, 지금 400억이 걸려 있는 거라서 이거 좀 짤막하게.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이거 윤우진 공판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윤석열한테는 이 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무기징역 받은 사람한테 사람이니까. 이거 뭐 벌금 100만 원 나오든지 말든지인데 예. 국민의힘에선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일단 요약을 짧게.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결심 공판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윤석열 이제 피고인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한 건데 최후 진술 마지막 그 공판에서는 사실 증거를 새로 제시를 안 하는데 예. 이번에 특검 측에서 증거를 제시를 한 건데 예. 이 사건의 내막이 뭐냐면 2012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자기의 그 오른팔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한테 그때 막 수사받고 이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 이건데 그렇죠. 옛날부터 난 소개해준 적 없다라고 막 잡아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예.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럴 때 나는 윤우진한테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 국민의힘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예. 자기랑 윤석열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까요. 예. 맞아요. 내가 이걸 왜 소개해줬는지 자세하게 기자한테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이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내가 원래 윤대진이가 지형 자기 형이니까 윤대진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데 예. 내가 윤대진이를 보호하려고 내가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계속 해왔어요. 예. 근데 결심 공판에서 윤우진이 차명폰을 쓰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문자 내용이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소개해줬다는 이남석이가 윤우진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용서 서장님 저는 이남석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대진이 네. 아니라 윤석열 검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그렇죠. 전화 네. 연락하는 것이다. 네.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그렇게 사실은 애둘러 표현한 것이 사실은 윤대진이 자기 형 네. 챙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윤대진은 본인의 오른팔 후배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문자 내역이 나오고 통화 내역 윤석열 또 통화하잖아요 윤우진이랑. 네. 윤우진과 윤석열이 통화한 내용 차명폰 내역이 나오니까 음. 윤석열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증이잖아요. 결정적 증거지. 네, 예. 마지막 공판에서 이 증거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게 되고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렇죠. 된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 나올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증거예요. 이 물증 때문에 그럼 집행유예만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벌금보단 당연히 센 거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400억 원을 얻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방법은 있어요. 국민의힘이 방법은 있습니다. 뭐예요? 정당 해산하면 안 돼도 됩니다. 자 정당 해산하면 안 돼도 돼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이 재판에서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오히려 유죄 나오는 게 국민의힘을 헐고 새 집을 짓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아.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자 바깥에 있는 한동훈은 사람들. 고사 지내고 있겠죠. 자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도로 친윤장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게 신당 창당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이게 수 일단은 있겠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럴 수 1심에서 있겠네. 유죄가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와야 되고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됩니다. 물론 1심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 봉 기자 말은 정당을 해산하면 돈 안 내도 네. 된다? 예. 아 400억 원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그걸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많아요. 거예요. 있어. 한동훈들 비롯해서. 예. 그럼 일단 해산했다가 네. 돈 안 내고 당을 또 창당하면 다시 또 창당하면 된다. 아 그런 방법. 몇 명 이게 참 국민의힘한테 몇 명 부담은 아니네. 그렇죠. 간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내부에서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어차피 동력이 없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냥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역설적으로. 예. 보수 재건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거짓말이 언제적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의 크고 중요한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맞아요. 선거운동 한 거 있고요. 김건희 선거운동하고 무수한 돈들 멸콩 챌린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돈과 관련된 일이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하나도 없이 저 이렇게 가장 사소한 거짓말 가지고
가장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것도 사실 이상해요.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2개 한 거예요. 비밀 사무실, 예, 비밀 사무실. 혐의를. 아 그래서, 비밀 예.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 서희건설 잘 생각. 이것도 3박 4일 가니까 물증으로 일단 확인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일단. 아, 오늘 너무 예. 주제가 많아가지고 거짓말 너무 시간을 많이 거짓말 3박 넘겼는데. 4일이야. 네. 자 그래도 송기현 의원, 황운하 의원, 주진우 기자,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